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이 정부가 매 시기마다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내놓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주거 심리는 매우 불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원인은 워낙 뛰어오르고 있는 전세값과 월세값 때문이겠죠. 자, 2016년은 이러한 주거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까요? 그런 궁금증이 남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을 텐데 저희가 전화 그리고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전략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이 연간 전망, 내년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윤환 대표도 지금 부동산 쪽에 한 20여 년간 계셨나요? 네. 자, 이 오랜 시간 동안을 네. 이렇게 부동산에 있으면서 해가 바뀌면서요. 네. 또 내년에는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가.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그런 전망이 잘 맞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지난 한 10년 전으로 네. 거슬러서 2005년, 6년 이렇게 올라가면서는요. 시장이 생각했던 워낙 침체 분위기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었던 네.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해를 본다면 야, 이거 이 정도만 오르고서는 좀 정체되겠지라는 정도로 했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정책을 소위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가라앉게 하는 정책을 썼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그렇죠. 해를 거듭할수록 살아났었습니다. 2006년, 7년, 8년 해가지고요. 네. 종목 불문하고 재개발, 재건축 또 그냥 일반 아파트 말고도 여러 가지 일반 빌라까지 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었던.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강부자 네. 또 이런 단어들, 네, 종부세도 그렇죠. 전환했었고요. 예. 자, 그랬는데 네. 여러분 2008년에 잠깐 이제 미국의 금융위 사태 네. 벌어진 이후로는 얼마나 시장이 완전 죽는 거 아닐까 하고 약간 궁금증. 네. 그런데 시장은 살아 있었습니다. 2009년, 10년도. 그러다가 또 이거 이제 2010년을 정점으로 했는데 네. 옛날에는 하다가 이렇게 올릴 줄 몰랐는데 2010년 이후로는 하다가 이렇게 가라앉을 줄 몰랐었어요. 아. 네, 그래서 2012년, 13년 그야말로 그 해를 평가를 한다면 야, 완전히 시장이 죽어 있다.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 글쎄 하는 정도의 어떤 연해가 마무리될수록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좋아질까라는 어떤 기대 섞인 네.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2015년 올해를 바라보는 어떤 전망이었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지금 세 가지 이제 변수가 이제 이어지죠. 2016년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의한 우리 금리 인상을 혹시라도 그런 또 우려감 그리고 이제 공급량 확대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2016년이 지금은 글쎄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네. 이런 부분을 좀 갔으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글쎄라는 네. 부분이 올라가는 쪽의 글쎄냐 내려가는 쪽에 우려 섞인 글쎄냐라고 네. 본다면요 이걸 갖고 타이밍을 내가 조금 매도를 예를 들어 서둘러야 될지 아니면 좀 네. 늦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선택의 폭에 중요한 그 그렇죠. 변수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기울긴 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살아있는 시장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네. 이 방송을 계속 보면서 그렇죠. 알아가는 그리고 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큰 환경을 알아가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과연 내년에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글쎄라고 했던 부분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 푸르지오 아파트 33평형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만기가 1월 20일이에요. 네. 그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적은 서울 신대방동 소재 이제 거기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기도 만기가 1월 20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물건을 구해서 그 즈음에 그 이사를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전세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광명 집을 팔아서 그 입주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11월 초쯤에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만큼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완전히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광명 지역 부동산에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10월까지는 굉장히 매매가 활발했는데 제가 그 물건을 내놓은 시점이 11월 초부터 네. 그 상당히 이렇게 냉각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도 좀 한 2번 정도 내렸거든요. 1,000만 원씩.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매가 사실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세입자분하고 협의가 돼서 네. 매매 시점에서 기간을 조금 많이 드릴 테니까 집 구할 기간을 조금 그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조금 있어보자 그건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집에 저희가 입주해야 될 집 그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또 기다리면 어쨌든 저희는 그 추가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따로.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금전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오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매가 이렇게 냉각된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그냥 그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해서 그냥 2년 더 있다가 이거를 팔게 되면 그땐 또 시장이 어떨지 몰라서 그렇죠. 네. 예, 지금 조금 그나마도 오른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최선책은 이걸 팔고 싶은데 만약에 매매가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기다렸다가라도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많이 해보셨죠? 저요? 네,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이은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네네. 갖고 계신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답변을 짧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지금 이제 광명 푸르지 아파트를 전세 놓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걸 언제부터 갖고 계셨죠? 분양받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2007년도에 네. 입주를 한 아파트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이제 세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약간 가라앉은 상태에서 네네. 향후 전망으로 본다면 네. 철산동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좀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쪽 옆에 광명 구시가지 내에 있는 재개발 어떤 예상은 일단은 거의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있는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게 돼요. 그 네. 중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나중에 입주된 이런 철산 푸르지 하늘채부터 해가지고 철산 레미안자 이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몇 해 전에 이제 입주를 했지만 2007년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게 곧 전세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전세금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굉장히 큰 격차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굳이 이렇게 매도가 안 되는데 매도에 네. 너무 이렇게 가격을 낮춰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한 2년을 더 지켜가도 괜찮다라고 조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있는 거주 수요자들 왜냐하면 자, 안 그러면 이제 그 철산주공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이 아파트가 향후 그 5년 안쪽으로 입주해서 새 아파트가 될 리는 없거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철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이런 그 완전 새 아파트보다는 약간은 못하지만 지금 네. 30평대 기준으로는 한 4억 중반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처음 내놨을 때가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4억 예. 3천까지 내려놨어요. 예, 근데 이제 전세가 지금은 시세가 뭐 거의 3억 한 8천 정도 이상 될 거예요. 네, 7, 8천 정도 된대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갭 차이가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조금 이렇게 지나고 가게 되면 2년 후에는 다시 4억 5천, 4억 6천 정도로 충분히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런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내가 얼마를 묻어두고 갈 것이냐. 그 5천이란 금액은 네. 어찌 보면 내가 이제 집을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그럴 때 약간의 네. 융자를 부담을 해도 괜찮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약간 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죽을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계속 시장이 약간 더 가라앉을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4억 3천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전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 자, 그런 상태에서 2년을 지켜놓고 간다면 다시금 네. 전세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아, 왜냐하면 왜? 이 구로나 가산 디지털 쪽에 네네. 입주되고 있는 그 실거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서울 쪽이라고 해서 더 비싸고 좋을 것 같지만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오히려 광명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라리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지금보다는 조금 늦춰서 지금 이제 전세 살고 계시니까 네. 지금 이제 신대방 쪽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네. 뭐 저쪽 그 수도여고라든지 대방중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촌 많은 곳들 있잖아요. 거기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괜찮거든요, 살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가져가서 집을 사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 타이밍으로는 올 중반기, 하반기 이쪽으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보세요. 근데 이제 광명집을 팔지 않으면 네. 그 뭐 자금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거를 이제 대출을 이제 받고선 진행을 하신다면은 네. 이제 광명집을 팔았을 때 네. 글쎄 뭐 꼭 굳이 제가 가져가라는 이유는 그래도 놔둬도 네. 전세금 상승해서 집값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근데 이제 이걸 광- 새로 네. 사도 약간의 내가 큰 부담이 아닐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명집에 강명 푸르지오를 놔두는 네네. 금액 자체가 한 5천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놔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금적인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도 부담돼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네. 약간 그거를 융자선에서 조금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해서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사는 시기로부터. 그러면 충분히 한 2년은 더 가져가도 좀 약간의 네. 상승 분위기에서 몇 천만 원 이익은 더 챙길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 주택을 사실 때 이제 융자를 5천 정도는 더 낀다는 마음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분양이 또 엄청 풀려서, 네. 2년 후에는 또 엄청 물건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그때 지역마다 또 시장이- 틀린데요. 네네. 항상 철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선호도가 광명시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리고 가사이나 구로에 있는 주거 선호도 면에서 전세 네. 그리고 매매에 대한 금액들이 항상 민감하게 작용되는 곳이 철산역 주변이기 때문에 전망을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만큼은.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분양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렇게 네.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항상 전세 비율이 내 그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한번 2년 정도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네. 아마 추가적인 금융 비용이 든다는 게 사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네.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리게 된다면은 더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네네. 한번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네네. 이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수고 점을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가 수원의 메탄동에 네. 위부 하늘채 33평을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저기 1월 달에 그 동탄에 반도 유보라를 입주를 1월 달부터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위부 하늘채를 지금 사는데 지금 글로 이사를 가야지 좋을지 아니면은 동탄 쪽에 네.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이거 미분을채를 지금 해놓고 가야 될지 앞으로 두 가지를 봤을 때 전망이 어디가 더 나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브 하늘채를 매도하고 갈지 아니면 세입자를 세입을 주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아파트들이 많고 가지고 네. 전세를 매도를 했지.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네, 좋은데 네. 네, 시청자님 제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화 상태가 좀 그래서요. 우선 그 핵심은 지금 네. 수원 영통구 메탄동에 있는 그 두산 위브 하늘채 아파트를, 팔고 가느냐, 아니면, 전세를 놓고 예, 가는- 전세를 놓고 가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따져야 되거든요. 네네. 우선 중요한 건 동탄 2기 신도시에 그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반도 유보라. 근데 거기서 지금, 위치가 지금 정확히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탄이기 신도시만 해더라도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 나옵니다. 11만 5천 가구거든요. 그 중에서 이 중심, 역세권, 즉 KTX 역사가 지나가는 역세권역 중심을 기준으로 한 시범지구. 여기는 가격이, 시범지구 안에 있으면 가격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그래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이런 외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면은 또 나중에 이제 나올 물량도 많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되기는 어려운 반면에 이렇게 항상 동탄 내에서도 이렇게 특화된 시범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메탄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갈까 말까인데요. 네네. 사실 여기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 두산이브 하늘채 아파트가 2008년에 입주한 3,400세대 아파트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수원, 이 삼성, 디지털 시티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거든요. 메탄동부터 네, 해서. 예. 이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안에서 새 아파트고 단지 크기가 큰 이 메탄 위브 하늘채 아파트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또 전세 비율도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지는 동탄이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금처럼 만약에 전세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거래가 네. 조금 침체된 듯 해도요. 전세 수요자가 즉 집을 사기에는 제일 만만하고 조금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동탄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여기를 전세를 놓고 차라리 가도 전세를 놓고 괜찮을까요? 가도 가격은 안정적일 것이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교통편이 아직은 안 좋아서 저희는 여기 메탄동에 사는 걸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메탄동에 차라리 메탄동- 거주를 하시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동탄 이기신도 시범지구에 있는 곳을 전세를 주고 그러고 네. 나서 한 2, 3년을 보유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2년 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쪽 괜찮을 수 다르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KTX 노선이라는 교통 호재와 머물려서요. 주거 인프라가 그 중심 지역으로 계속 했을 때는 네. 그쪽에서 특화된 어떤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이 꾸준히 한 2, 3년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도 요새 공급 과잉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만약에 조금 동탄 이기 신도시에서 약간 변두리거나 조금 그쪽하고 멀 거라면은 사실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멀지 않고 거기 KTX 바로 옆에 네. 그 시범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충분히 많은 수요자가 동탄 1기 신도시 병점 수원 이남에서 계속 그쪽은만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냥 투자용으로 오히려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일단은 같아요. 2년 후도 괜찮다는 괜찮습니다. 거죠. 그럼 예, 좋게.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인천 구리요. 경기도 구리 인창동에요. 네. 주공 6단지 27평을 갖고 있거든요. 8년 보유했는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잘 투자를 할 줄 몰라서 네. 계속 갖고 있는데 가격은 안 오르고 음. 옆에 다산지구가 들어서면 네. 지금 거기 분양가가 그렇게 네. 비싸지가 않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것이 과연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치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구리 인창동에 네. 주공 6단지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자, 이걸 거주 안 하시고 지금 세를 계속 놓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자, 지금 불안한 부분은 오른쪽에 그 다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뭐 이제 분양도 잘 됐고 지금 뭐 프리미엄까지 존재된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닐지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곳이에요. 자, 이 구리는요. 네. 사실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구리 시가지 네. 자체가요. 워낙 네. 좁아요. 네. 자, 그래서 구리가 이제 서울 동쪽에 이런 식으로 시가지가 위치해 있다면 이렇게 인창동이라든지 또 뭐 수택도 이 중심지 권역 자체는요. 생활하기에는 너무 편하고 가격도 만만하고요. 거주 비용으로 따진다면은. 네. 근데 이제 이 외곽이 문제죠. 이 외곽이 남양주예요. 지금 남양주 뭐 별내부터 해가지고 갈매지구 여기 이제 다산 신도시 이런 곳들에 새 아파트가 있으면서 넓게는 이쪽에 주거 하시는 분들이 좀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들어차 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지금 이제 96년도 입주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아닌 대신에서는 거주하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늘 그냥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약간 오르면 매매가격이 약간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금액 오른 거는 약간 유지부동이랄까 금액이 계속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투자처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투자라는 여기는- 쪽 측면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전세 끼고 계속해서 놔둬서 투자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좀 내가 가지고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한 명이 달려들었다 그러면 그게 아닌 뭐 10명이 달려들 정도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이 안에서 소화되는 게 전부예요. 네. 차라리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그 주거 선호도면서 신축의 아파트고 많은 서울에서의 그 어떤 진입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자라면 투자지.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처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여기는 네.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매도 쪽으로 저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매도 같습니다. 쪽으로. 예. 그 매도를 그냥 언제 해야 시기가 되는지.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올 중반기, 하반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격이 안 무너지니까요. 그냥 전세 만기 시점 되면 그때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예, 여기는 굳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2일 토요일과 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매물을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매물, 첫 번째 매물부터 들어볼 텐데 첫 번째 매물은 김철문 이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마포구의 중심지역 합정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젊은 세대의 실거주 수요와 더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합정 역세권에 있는 투룸, 전형이 넓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합정동 매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김영조 소장이 들고 왔거든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매물은요, 부동산 매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점인 황금성이 뛰어난 매물들 준비해봤는데요. 자, 강남의 중심역이면서 더블 역세권입니다. 선릉역에 무려 대지가 242평이나 되는 넓은 대지 위에 신축하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희소성까지 갖춘 선릉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과 강남의 또 다른 중심이 돼가고 있는 양재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설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 2016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황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판매하고 싶을 때 판매하려고 해도 자, 안 팔리는 집, 또 원하시는 시기에 거래가 안 되는 집, 자,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 다세대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 다세대를 구입하실 때 꼭 단지형의 그런 다세대와 또 전체 대지가 넓은 곳에 건축되어 있는 매물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며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죠. 자, 매물의 값이 쌀 때는 어떤 이유가 존재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전용 면적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요. 투룸의 주택 평당 3천만 원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한 평에 3천만 원, 두 평에 6천만 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본 매물은 강남의 중심 선릉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00m,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지 면적이 무려 242평의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부지로는 가장 큰 면적이며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1층의 필로티 주차장에 무려 주차가 30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황금성이 뛰어난 단지형의 다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이 매우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 시, 매매 시 다른 어떤 투룸보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포인트를 듣다 보니까 이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첫 번째부터 해결해 볼게요. 입지여건 어떻습니까? 네, 이 역삼동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집값의 차이가 골목 하나를 두고도 투룸 기준으로 억대 이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지역이 이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선릉역 5번 출구에서 200m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며 본 매물지의 앞까지 이미 상가지로 입점해 있습니다. 집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 본 매물의 입지는 다른 다세대의 2배의 금액을 주고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전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습니다. 한전 개발로 인한 최고 수혜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 매물이기도 한데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전 노선 3개 구간과 KTX, 위례 신사선 5개의 노선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역에 모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왕복 14차선 폭 70m의 한국종합무역센터 앞 아셈타워 앞에 영동대로에 지하도로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엄청난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 만큼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삼성역과 더불어서 본 매물지 상상도 안 될 모양새로 바뀔 것이며 엄청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역삼동이 갖고 있는 주변 교통 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어서 개발 호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자, 우선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23,690평에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겠으며, 자, 강남역 부근에 있는 1,800평의 롯데 칠성부지, 대규모 업무, 숙박, 판매, 문화, 집회시설을 갖춘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이 될 것이고요. 자,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도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처럼 사무실, 쇼핑몰, 오피스, 호텔 등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구글센터, 의료 특화거리,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삼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건물이 궁금해지죠. 과연 이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자, 본 매물 현장에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자, 강남 선릉 역세권과 가까이 있는 다세대로서는 경쟁력 있는 242평의 대지 위에 6층 건물 2동이 규모 있게 2개월 후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전 세대가 모두 거실과 2개의 방이 분리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6층으로 신축하는 단지형이다 보니까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득하여서 신축하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보통의 다세대의 엘리베이터가 9인승입니다. 그렇지만 본 매물은 13인승의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또한 주민 공동 편의시설, 또 엄격한 20여 가지의 심의를 통과해 신축하는 선릉역 초역세권 다세대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축물이며, 자, 시스템 에어컨, 워킹 드레스룸, 무인 택배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설치될 예정이고요. 거실의 공간을 폴리싱 타일로 이용하여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건축할 예정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주차가 무려 30대 가능합니다. 거실의 공간의 폭이 무려 4m, 일반 3룸의 거실보다 더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대비하여 계산한다면 결코 비싼 매물이 아닙니다. 자, 분명 경쟁력 있고 황금성이 뛰어난 매물이고요. 이 점 유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에 최고의 희소성 가치와 242평의 넓은 대지에 차별화된 본 매물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은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장점을 가진 매물인데요. 장점인 월세 임대 가능액은 최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예상하며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금 2억 4천만 원까지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8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76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역시 장점을 가진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필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준공전 매물, 건축물 투자 시에는요, 내부의 구조 가장 중요한 실사용 면적, 일반인들은 평면도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면적의 계산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요, 일생에 어쩌면 한 번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계약입니다. 전문가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요. 이번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6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마포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역세권과 한강변,
이 중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옆에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중요한 부분이 임대차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수익률 부동산 1위 지역이 대체로 보면은 바로 홍대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6호선 라인과 더불어서 2호선 더블 역세권이 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투자 수요도 많은데요.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45제곱미터, 실질적으로 투룸치고는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주와 더불어서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공된 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 매물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주변 지역 입지여건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마포구 하면 합정동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본 매물 지역 보시면은 상업시설, 업무시설, 바로 인근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특히 이 지역 같은 홍대 상권이 필두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가치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지역까지 도보로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여기서 바로 반대쪽으로 이동하시면은 한강변 시민공원을 도보로 6분 정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많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본 매물 지역에 보시면 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이유가 그만큼 주변 지역 기반 시설과 더불어서 교통망이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차량으로 2, 3분 정도 거리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내부 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과 더불어서 많은 고급 인력이 유입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게 아시겠지만 주변 지역에 바로 용산이라는 여의도, 국제 업무단지가 있고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 우수한 대학군이죠. 연대라든지 이대, 서강대, 홍대 이런 우수한 대학군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녹지하면 한강시민공이라든지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난지도, 평화공원, 노을공이라는 다양한 녹지축이 또 형성되어 있고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이 앞으로 미래에 가치가 올라가게 될 그런 개발 호재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도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합정역 주변입니다. 이 균형개발 촉진적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벌써 개발이 3분의 1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이 서부권의 중심 지역이 바로 합정역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상업과 업무시설, 문화, 공연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심 지역이 이 라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심 지역에서 가치가 계속 상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정역 주변 못지않게 합정역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은 홍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이 주변도 판매, 문화, 호텔 시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이 계속적으로 상권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또 홍대 입구역에서 바로 보시면 합정역 주변 지역에는 디자인 출판지로서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업체, 현재 보시면 400개 업체 이상이 디자인 출판 업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수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은 당연히 발전소가 예전에 혐오시설이었지만 지금 가족 테마공원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의 공간으로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급속도로 퍼질 걸로 예상되면서 한강변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그 가치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은 관광문화 쇼핑센터가 많은데요. 바로 배후의 용산이라든지 육산 빌딩의 지금 면세점 개통 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후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 매물은 이미 12월에 준공됐다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설명을 부연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완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임차인들이 거주할 정도로 지금 새가 맞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그 기업체의 CEO라든지 바로 또 보시면 연예인 관련된 그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깔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그리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또한 뛰어나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그런 고급 인력들이 입주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분양가 중요한데요. 이 매물이 합정동 시세는 적어도 2천 정도 저렴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이 분양가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가가 2억 3천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1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안고 가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월세를 놓을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약 7,600만 원 투자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매도 차익을 향후에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무조건 희망적인 것만 볼 수는 없겠죠.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형들이 자녀를 많이 유학시키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만큼 현장에 오셔서 이미 완공된 집이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이라든지 그 역세권의 그런 가치라든지 한강변 거리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라든지 실거주 수요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은 김영조 소장의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본 매물 시세 차익형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과 또 임대 수익형 또한 갖춘 매물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차익이 가능한 저렴한 매물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자, 임대 수익률이 높은 현대기아 본사, LG 연구단지 등 대기업 외에도 코트라, 도로안전교통공단, AT센터 등 총 270여 개의 R&D 센터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정적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주변에 많은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꾸준한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또 다른 강남의 중심이 양재동에 위치해 있다는 본 매물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의 개략적인 특징을 좀 들어봤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볼까요? 주변 지역 입지 여건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자, 도시가 발전하려면 주변에 개발이 가능한 여분의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양재동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강남이지만 아직 개발 가능한 토지가 양재동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또한 뛰어난 이 양재동의 입지적 장점을 갖춘 매물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 양재동은 개발 호재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동 도로망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서울의 마지막 IC가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위치해 있어서 강북으로 이동과 강동, 송파, 분당,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이 양재동을 통하여서 거쳐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원지동에 700개의 병실을 갖춘 최첨단 의료시설인 국립의료원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초구 양재동의 도로 교통 상황은 어떤지, 또 주변의 생활 여건은 어떤지, 입지 여건을 들어봤고, 앞서 이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최근 사항들인데요. 고속터미널 부지가 이전 계획을 양재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초 IC에서 한남 IC 이 구간을 지상은 공원화 또 지하에 차도를 건축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서초신문에 공고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17만 평의 공원이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많은 유동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특급 개발 호재가 최근 기재되었고요. 빅뉴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양재동은 많은 개발 호재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삼성 R&D 센터며 파인시티 개발, 또 그린벨트 개발, 또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파인시티 개발은 4년 동안 무산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업지역 용도의 최고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건평 25만 평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화훼단지 개발을 보시면 대지가 무려 2만 평의 공터와 다름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20층에서 30층 규모의 고밀도 농업 컨벤션 및 화훼유통센터가 건립 예정입니다.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양재도행의 입지 여건 때문에 금융기관도 경제성이 있다고 하고 많은 단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강남의 세곡, 내곡,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많은 건축물이 들어왔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양재동의 인구유입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본 물건지의 지가 상승 및 매매 가격, 임대 가격 상승될 예정이며 시세 차익이 충분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매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입지 여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건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 그런 점도 궁금해집니다.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네. 자, 건물이 이제 준공을 한 1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내장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건축 준공 후 양재동의 인근에 많은 건물을 건축하여서 관리까지 하고 있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그런 건설회사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장재, 외장재, 그리고 부수적인 가전, 모두 인입되어 있는 건물의 설치물들이 다른 어떤 건물보다 차별화될 정도로 신축될 예정이고요. 이 건물의 구성은 자체가 투룸이 단 2세대입니다. 나머지는 평수가 큰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차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지정 주차가 가능한 편리성을 갖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물건지 바로 옆 같은 건설사가 신축한 샘플하우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매물에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비슷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매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에 형성될까요? 네,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가격은요.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월세도 역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여 투자 시에는 7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전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한 금액으로서 2천만 원 투자로서 본 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 매물로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올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100%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요,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의 임대사항,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임대 가능 금액, 현장의 도로 사정, 입지적인 사항들을 시장 조사를 통하여 직접 점검하시길 부탁드리며 본 매물은 샘플하우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총 3가지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화면으로 안내가 나가는 번호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